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결산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현금 과부족과 매출채권 대손 처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60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과부족입니다. 자, 일단 현금 과부족이라는 거는 기중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전까지 결산을 보기 전 시점까지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 통장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통장에서 나갔다, 혹은 현금 시제 차익 부분이 현금이 우리가 실제 잔액보다 장부상의 잔액과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현금 과부족은 임시 계정입니다. 따라서 임시 계정이라고 함은 결산 시점에 우리가 이것을 재무상태표에 나타내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으로 바꿔줄 거다라고 하는 게 임시 계정인데요.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원인에 대한 그 계정 과목과 여러분들이 상계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결산 시점까지 원인을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자비익 혹은 잡손실과 대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자비익은요,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 자,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더 많더라. 그래서 현금 과부족으로 놨는데 결산 때까지 왜 내가 현금을 장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비익,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비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두실 거고요.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은 50원인데 장부에는 100원이 있다 라고 되어 있다면 그 차익 부분,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면 결국엔 잡손실과 여러분들 대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회계 처리, 자, 장부상 금액보다 현금 잔액이 많을 경우, 자, 장부는 얼마인가요? 우리가 장부가 뭐 100원이라면 현금 잔액은 150원이다. 자, 이랬을 경우 우리가 장부 금액보다, 자, 장부라는 건 재무상태표보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금, 내가 지금 현금이 얼마 있어요. 자, 이 현금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자, 많을 경우에 대한 회계 처리 보도록 할게요. 현금 시제가 1,000원입니다. 네, 현금 시제 1,000원이고요. 장부상에, 재무제표에 우리가 회계 처리한 그 현금 잔액은 800원이래요. 자, 그러면 현금 잔액은 1,000원이고 장부상은 800원일 때 우리가 실제로 현금이 200원만큼 더 많죠. 이 차이 나는 부분이 200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차이 나는 200원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회계 처리를 해야겠죠. 당연히 지금 부분은 기중에 1월 1일부터 결산을 보기 전까지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현금이 더 많아졌어요. 그쵸? 실제로 더 많아졌죠? 그러면 장부상 기준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부에도 200원만큼 더 많아진 걸로 1,000원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실제 현금으로 실제 현금과 장부상 현금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분계,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차이나는 200원만큼이 장부상에 더 적게 있기 때문에 장부를 늘려주는, 장부상의 현금을 200원만큼 늘려주는 여러분들 회계 처리 하실 건데요. 차변에 현금 200원, 자, 늘어났죠. 장부상의 현금이 200원 늘어났고요.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실 거예요. 자, 물론 이 1번에 대한 회계 처리는 기중에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자, 결산 보기 전까지 결산 보기 전까지입니다. 자, 그럼 지금은 결산이라는 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 시점이 어떻게 할 거냐. 자, 두 번째 같은 분계를 할 거예요. 결산 시점은 지금 12월 31일의 결산 시점에 대한 두 번째 분계를 보겠습니다. 이 현금 시제의 차이의 원인 중에 100원은요. 200원만큼 저희가 지금 차이가 200원만큼 났는데 현재 100원은 뭔가요? 외상 매출금 대금을 회수한 거더라 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 200원 중에 100원은 원인을 찾았고 100원은 원인을 찾지 못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저희가 현금을 받고 외상으로 상품을 매출을 하고 차변에 상품을 매출했는데 외상으로 매출했어요.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원, 대변의 상품 매출
자, 그런데 이걸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럼 여러분이 현금으로 회수하는 시점에서 나한테 현금이 100원이 생겼고 이거는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기 때문에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을 대변으로 보내는 분계.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이 없어지는 이런 분계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거 현금 100원을 받았는데 외상매출금으로 하지 않고 어떤 걸로 했나요? 그때는 이게 외상매출금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 자, 이렇게 분계를 했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원인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을 없애줄 거죠. 여기에 있던 현금 과부족을 없애줄 거예요. 임시 계정이었기 때문에 현금 과부족을 차변으로 둘 거고요. 네, 차변으로 둘 거고,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어떤 게 온다? 원래 처음에 내가 현금으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할 때 이런 분계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자, 대변에 이제 외상 매출금을 다시 살려주는 거죠. 그래야 없어지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옵니다. 자, 외상 매출금 대금 회수할 때 현금으로 직접 회수했다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인데 지금 현재 차변에 현금이 올 수 없는 게 그 전에 내가 이미 이 현금을 이 차변에 금액을 적어놨기 때문에 올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신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대변에 임시 계정으로 있던 거 없애주는데 200원 중에서 우리가 100원만큼만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100원만큼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계는 꼭 12월 31일이 아니라요. 결산 전에 만약에 내가 원인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원인을 찾은 날, 뭐 10월 1일이 될 수도 있고 10월 31일이 될 수 있고 원인을 찾은 날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원에 처음에 현금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죠. 근데 100원은 방금 앞 문제에서 이게 외상 대금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셨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현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말 결산 시점까지 이제 이 100원의 차이, 200원에서 내가 100원은 찾았죠, 원인을. 외상 매출금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이 100원에 대한 건 우리가 원인을 절대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현금 과부족, 이게 어디에 있었나요, 여러분? 대변에 있었죠? 대변에 있던 이 현금 과부족은요, 결산 시점에 우리가 장부상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없애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대변에 있던 200원, 자, 외상 대금으로 원인이 밝혀지면서 차변으로 100원이 왔어요. 그럼 현재 지금 얼마가 남아있나요? 대변에 100원이 남아있는 거랑 똑같죠? 자, 그럼 얘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차변에 나머지 100원을 적어줘야 된다. 현금 과부족 100원입니다. 여러분들 대변에 있던 200원이 차변에 100원에 한 번, 차변에 100원 또 한 번, 이래서 완전히 없애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변에는 뭐가 나오냐? 대변에는 지금 계정 과목 알 수 없는데? 라고 하지만 대변에는 거래 판료소에서요, 차변은 비용 발생이 나오고 대변엔 뭐가 나오나요? 수익 발생이 나오죠? 자, 비용 발생이 잡손실이고요. 수익 발생이 잡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대변에 들어가야 되는 게 어떤 거밖에 될 수 없다? 잡이익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있었다라면 결산 시점에 차변은 잡손실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대변이 비어있기 때문에 대변을 대체할 만한 계정 과목 잡이익으로 여러분들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장부상 현금이 현금 진짜 실제 잔액과 비교를 했을 때 장부가 더 많더라. 자, 그런 반대되는 저희가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금 실제가 800원이에요. 자, 그리고 장부상 현금이 1000원입니다. 장부상 현금이 더 많죠. 현금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800원밖에 없는데 장부에는 1000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 이미 상태예요. 그럼 차이 나는 부분이 지금 200원만큼이 여러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800원에 있는 걸로 맞춰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 현금 잔액과
장부상의 잔액을 맞춰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맞출 거냐? 기준 자체가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우리가 장부를 회계 처리를 맞추는 거예요. 나는 800원밖에 없는데 장부에 재무제표에 보니까 너 현금 1000원 있어야 돼 라고 했다면 이 200원만큼 내가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200원을 빼줄 겁니다. 대변에 현금 200원이 가고요.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이 오냐? 아직 왜 차이가 나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 가계정을 사용할 거죠. 현금 과부족이 이번에 차변에 등장을 합니다. 차변에 등장을 했고요. 자, 현금 시제의 차이 중에서 100원은 어떤 걸로? 직원의 출장비다. 직원의 출장비로 우리가 지급했던 것이다. 자, 이게 확인이 됐다면 여러분들 이제 이 현금 과부족에서 빼줘야죠. 100원의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어디로? 대변으로 빼줄 거예요. 현금 과부족. 자, 그러면 이제 차변에 얼마가 남아있나요? 현금 과부족으로 100원이 남아있는 거죠. 두 번째 분계까지 하면 원래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 200원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직원의 출장비로 100원이 사용된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대변으로 현금 과부족이 오면서 이제 우리 잔액은 100원밖에 남지 않았다. 차변에 있는 100원만 원인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출장비에 대한 계정 과목 어떤 거 사용했었나요? 저희 여비교통비라고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 설명드릴 때 제가 여비교통비, 출장비, 택시비, 버스비 이런 거 여비교통비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비교통비로 100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예요.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0원에 대한 현금을 원인을 알 수가 없었는데 100원은 직원 출장비로 내가 지급한 거였다. 근데 100원은 또 어디다 썼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결산이에요. 결산 시점까지 이거 정말 100원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현재 200원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100원은 출장비였어. 그래서 나머지 얼마? 100원만큼은 내가 이거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 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차변에 있던 200원을 이제 다 없애줘야 되거든요. 기말까지는. 그 전에 한번 없앴어요. 100원을 없앴고요. 나머지 얼마? 대변이 현금 과부족이 100원이 됩니다. 그래서 100원만큼은 없애줄 거고요. 그럼 차변에 도대체 계정 과목이 뭐야? 원인을 알 수가 없잖아요. 차변에 대한 계정 과목은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비용이죠. 잡손실은 비용 발생은 차변에 우리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차변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현금 과부족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임시 계정이고 마지막까지 결산 시점까지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잡손실과 잡이익으로 대체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기말 현재 내가 찾을 수 없는 돈, 차변에 나오면 잡손실, 대변에 물음표가 나온다면 잡이익으로 여러분들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채권의 대손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뭐 쳐야죠? 별표를 100만 개쯤 치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도 교재가 엄청나게 더러워지겠지만 예쁜 색깔의 펜으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뒤적뒤적 걸었을 때 펜 색깔이 너무 예뻐서 이 부분 다시 보고 싶다 이럴 정도 예쁜 펜 색깔이 있다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색깔로 별표를 막 쳐주세요. 자, 기말 매출채권 중에서 매출채권은 어떤 걸 저희가 얘기를 하나요? 매출채권이라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이걸 더해서 우리가 매출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손 예상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 후에 대손 예상액을 어떤 것을 대손 예상액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가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은 지금 현금화된 게 아니죠.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으로 매출했다라고 했을 때 외상 매출금이 발생을 하고 상품을 매출했는데 현금이 아니고 어음을 받았다. 자, 어음을 받는다는 건 만기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만 만기 시점에 은행에 가서 어음과 현금을 교환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는 현금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기말이 12월 31일이죠. 자, 12월 31일 날 잔액을 보니까 외상매출금 잔액이 1,000원이 있더라. 외상매출금 잔액 이렇게 쓸까요? 자, 12월 31일 외상매출금 잔액이 1,000원.
1,000원이 있더라. 자, 그럴 때 우리가 대손을 예상한다는 건 이 1,000원을 다 우리가 현금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회수를 일부분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손 예상액입니다. 내가 1,000원을 다 주면 좋겠지만 1,000원을 줘야 하는 곳에서 부도가 났거나 파산이 났거나 거래처가 돈을 주지 않는다. 자, 어느 정도 한 10원 정도, 100원 정도는 우리가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들. 자, 그게 대손 예상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대손은 어떻게 예상을 하나요? 자, 문제에서는 1%, 2%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대손 충당금은요. 외상 매출금을 1,000원 이쪽에 쓰지 말고 이쪽에 써봅시다. 1,000원. 자, 대손 충당금을 100원만큼 우리가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예상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할 거다. 자,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게 대손 충당금입니다. 자, 이쪽을 기준으로 자, 우리가 차변이라고 하고요. 자, 이쪽을 대변이라고 할게요. 자, 외상 매출금의 차변에 1,000원이 왜 왼쪽 차변에 있나요, 여러분? 자, 우리가 분개할 때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0원, 대변에 상품 매출. 자, 다음과 같이 분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상 매출금 잔액은 차변에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대손 충당금은 차변에 대손 삼각비 1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원. 자, 다음과 같이 분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대손 회계 처리를 할 때 기본적인 분개는 차변의 대손 삼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을 할 거다. 자, 이게 첫 번째 기본적인 회계 처리입니다. 기본적인 회계 처리고요. 자, 비잖아요. 차변의 비죠. 자, 비용입니다. 자, 비용이고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제가 감가상각과 대손 삼각비는 뒤에 가서 결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고 넘어갔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못 받을 돈을 예상을 한다, 대손을 예상을 한다, 그것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하는 부분이 대손 삼각비입니다. 내가 1,000원 중에서 100원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이 못 받는 돈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차변에 대손 삼각비라는 비용으로 둘 거고요.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인데, 자, 대손 충당금은 저희가 어떻게 부를 거냐면 자산의 차감 계정. 얘는 자산이 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차감한다, 차감 계정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실기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외상 매출금이 저희 회계 처리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하잖아요. 프로그램 코드가 109라는 코드입니다. 109라는 코드고요. 노란색으로 써드릴까요? 우리는 외상 매출금 코드가 109라는 코드고, 자, 108이라는 코드고, 대손 충당금은 그럼 그 다음 번호 109라는 번호의 대손 충당금을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실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짝꿍이다 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왜 짝꿍이라고 표현을 쓰냐면 외상 매출금이 108번 코드를 사용을 할 거고, 그럼 우리가 그 다음 코드를 사용을 해야만 외상 매출금에 대한 짝꿍의 대손 충당금이 설정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받으러움도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자, 받으러움은 110번입니다. 자, 그러면 받으러움에 대한 짝꿍 대손 충당금은 여러분들 몇 번 코드 쓰셔야겠어요? 111번 코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짝꿍 코드가 있어요. 똑같은 대손 충당금인데 번호가 다르거든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짝꿍 코드를 사용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 베이스 되는 계정 과목의 다음 코드를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점을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실기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기본 회계 처리는 차변의 대손 삼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을 한다라는 게 기본 대손 이제 회계 처리였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 후, 자, 설정한다는 게 어떤 거? 지금 이렇게
이 붕괴를 설정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설정한 후에 대손이 실제로 발생을 했다. 자, 지금 이 설정을 할 때는요. 예상만 한 거예요. 우리가 아마 100원 정도 못 받을 수 있을걸? 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진짜 못 받게 됐어. 자, 그랬을 때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실제로 100원만큼은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외상매출금이 1,000원인데 대손 충당금 100원. 지금 다음과 같은 1번 붕괴를 기본 붕괴를 해놨다면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붕괴를 한다?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차변의 대손 충당금 100원, 대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원.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붕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왔어요? 원래 차변에 있던 거예요. 차변에 있던 건데 이 중에 진짜 못 받게 된 거야. 100원만큼. 그래서 없애줘야 돼요. 대변으로 온 거고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온 이유는 그 전에 우리가 100원만큼 예상해서 잡아두었던 외상 매출금의 짝꿍이 있기 때문에 이 짝꿍의 대변에 원래 있는 애죠. 자, 대변에 있는 애인데 얘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차변으로 보내야 된다. 차변의 대손 충당금 여러분들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라고 두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게 바드러움에 대한 거다. 그럼 여기 대변에 바드러움 쓰시면 되고 대손충당금은 바드러움이 가지고 있는 짝꿍의 대손충당금이 얼마인지 보시고 난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래서 실제 얘는 예상했을 때 붕괴, 얘는 실제 발생했을 때, 대손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붕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또 붕괴를 하시기 전에 어떤 걸 확인하셔야 되냐면 잔액이 현재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난 후에 잔액이 얼마인가요? 이걸 확인하시고 난 후에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 잔액은요. 이론 부분에서 나올 때는 여러분들 잔액이 얼마가 있다라고 주어지고요. 실기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조회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결산에 출제되기 때문에 조회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당 매출채권 차감 계정의 대손충당금을 사용한다. 해당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에 있는 대손충당금을 사용한다. 자, 외상매출금은 109번, 바드러움은 111번의 대손충당금을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대손을 설정하기 전에서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우리가 현재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 얼마인지 일단 확인을 하고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할 거다. 자, 이건 뒤에 가서 연습 회계 문제, 붕괴 문제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대손 처리가 가능한 항목이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그 다음 단기대여금, 미수금,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대손 처리를 할 수 있긴 한데, 자, 위에서 뭐라고 했나요? 기말 매출 채권 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이 매출 채권이고 나머지 단기 대여금이나 미수금은 매출 채권이 아닙니다. 아니죠. 자, 그런데 얘 항목, 이 매출 채권 외의 항목에서 대해서도 우리가 못 받은 돈에 대한 매출 대손 처리를 하실 수 있고요. 단지 두 가지의 차이점은 매출 채권은 대손 상각비, 나머지 부분에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 자, 여러분들 계정 과목 자체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셔야 되는 건 매출채권은 대손상각비, 매출채권 외에 나머지 계정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거다, 대손 처리를 할 거다라고 했을 땐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두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차이점이 있고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손금을 설정하는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말 현재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비 계상액이 1,000원이다.
대손상각비가 1,000원이야. 어떤 거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대손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출채권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그 외의 것들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대손충당금 잔액 없다. 잔액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잔액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차변에 어떤 게 온다? 대손상각비 1,000원이 올 거고요. 대변에 어떤 거 오나요? 대손충당금이 올 거예요. 대손충당금이 오는 이 기본적인 회계 처리를 할 건데 대손충당금은 어떤 계정 과목의 짝꿍을 쓰셔야 되나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짝꿍 코드를 쓸 거예요. 지금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요. 짝꿍 코드인 109번 코드를 사용한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하실게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기말 현재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상각비 계상액이 500원이래요. 자,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우리 회계 처리하세요라는 문제고요. 대손충당금 잔액 없다라고 가정을 할 거니까 기본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이에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인데 이번엔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받으러움이잖아요. 받으러움은 110번 코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럼 110번, 이 받으러움에 대한 짝꿍 코드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111번의 대손충당금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랑 아래랑 어떻게 보면 동일한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데 대변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에 대한 코드 번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위에는 109번의 대손충당금, 아래는 111번의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손금 설정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냐? 10만 원이다. 자, 외상매출금 잔액이 10만 원이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500원이래요. 자, 이번에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는 거죠. 잔액이 있다는 건 그 전에 자, 이 500원에 대한 분계를 해볼까요? 그 전에 차변의 대손상각비 500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자, 다음과 같은 분계가 이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1%를 우리가 보충법으로 추가해주는 방법으로 설정을 할 거다라고 이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 어떤 거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외상매출금 잔액에서 몇 퍼센트? 1%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법으로 대손을 설정을 추가로 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1%를 계산을 하시면 1,000원이죠. 자, 1,000원만큼 어떻게 할 거냐? 대손상각비를 둘 거다. 자, 그럼 원래 지금 대손충당금에 대한 잔액이 없었더라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1,000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1,000원. 다음과 같은 분계를 하셨겠죠? 기본으로 만약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다면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차변의 대손상각비 1,000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1,000원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지금 500원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1,000원만 만들어주면 돼. 얼마로 만들어줄 거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1,000원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대손충당금 1,000원으로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자, 대손충당금 얘를 얼마로? 1,000원으로 만들어줄 거다. 1,000원으로 만들어줄 거면 우리가 얼마를 더 해줘야 돼요? 원래 기본적으로 500원을 가지고 있었고 추가로 500원을 더 분계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1,000원이 아니라 얼마다? 500원만 분계를 하면 된다.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에 나와 있는 분계에 대한 해답이 차변의 대손상각비 500원, 대손충당금 500원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얼마? 109번 코드를 사용해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짝꿍의 코드를 적어 주실 거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얘는 왜 500원이 되었느냐? 첫 번째, 우리가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해야 돼서 우리가 원래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금액은 1,000원
1,000원이더라. 1,000원인데 이미 대손충당금에 대한 잔액이 500원이 있기 때문에 1,000원에서 500원을 뺐어요. 500원 왜 뺐죠? 이미 대손충당금이 있었죠.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기 때문에 얼마? 500원만. 500원만 어떻게 한다? 추가 설정한다. 추가 설정하기 때문에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일단 지금 이론적인 회계 처리에서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있다라고 말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잔액에서 매출채권 잔액에서 몇 퍼센트, 그것도 문제 나오죠. 1% 혹은 2%인데 1%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겠다.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 잔액에서 1% 계산을 한 금액에서 지금 대손충당금으로 있는 금액을 빼서 나머지 부분만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대손 발생입니다. 대손 발생. 실제로 이건 그 전까지는 못 받을 거라고 예상만 해서 우리가 대손을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 못 받게 되었다. 그거는 원인이 있어야 되지만 세법상에 내가 정확한 원인이 있어야겠지만 일단 대손이 실제로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분개를 보도록 할게요. 거래처 파산으로 우리가 외상매출금 5,000원을 이제 못 받기로 했어. 대손 처리하기로 했다. 못 받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대손충당금 잔액 미리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우리가 잔액을 우리가 만들어 놓죠.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잖아요. 자, 그 잔액이 얼마냐면 10만 원이래요. 10만 원까지는 우리가 대손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한 금액이죠. 외상매출금이 대변으로 올 거예요. 왜 대변으로 와요? 이 외상매출금이라는 건 원래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이죠. 외상매출금 자산이잖아요. 내가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 대변의 상품 매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려면 대변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5,000원이 올 거고요. 차변에 이번엔 대손상각비가 아니죠. 왜 아니에요? 이미 잔액이 있기 때문에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원래 대변에 있던 항목이죠.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자, 이 대변에 있던 대손충당금이 어떻게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차변으로 가더라. 그래서 차변에 대손충당금이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내가 실제로 발생한 대손은 5,000원이고 잔액이 10만 원만큼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분개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보관 중이던 어음이 부도가 확정이 돼서 받을 어음 2,000원을 대손 처리하기로 했어요. 자, 지금 대손충당금 잔액 10,000원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2,000원만 대손 처리할 건데 잔액이 10,000원이 있으니까 충분하잖아요. 자, 차변에 대손충당금 올 건데 위에서는 108번이니까 짝꿍인 109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고요. 자, 이번에는 어음이 110번이니까 얘는 111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올 거예요. 그래서 위랑 아래랑 같은 문제 같아 보이지만 대손충당금에 대한 계정 과목이 코드가 다르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인식을 시켜드릴 거고요. 자, 대변의 어음을 대변으로 뺄 거죠. 자, 왜 어음을 대변으로 빼나요? 처음에 어음이 발생을 할 때요. 받을 어음이 차변에 있었을 거고요. 대변에 상품을 매출했을 거예요. 상품을 매출하고 우리가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차변에 받을 어음, 대변의 상품 매출이거든요. 그러면 차변에 있던 어음을 어떻게? 대변으로 보내준다. 자,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잔액이 충분했기 때문에 잔액에서 차감해서 차변에 대손충당금이 나오는 분개를 하시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뭘까요?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5,000원을 대손 처리하기로 할 거예요. 자, 외상매출금 5,000원을 대손 처리를 할 거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얼마나 1,000원이다. 우리는 5,000원만큼 못 받게 됐는데 이제 충당금 잔액이 1,000원밖에 없어요. 그럼 차이가 얼마가 나나요? 4,000원만큼을
모자란데?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됐다. 그럼 처음에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이 대변으로 가죠. 내가 실제로 5,000원만큼 못 받게 됐어 라는 분개를 하실 거고요. 차변에 대손충당금은 얼마만 올 수 있죠? 지금 잔액 자체가 1,000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0원까지밖에 못 둬요. 그럼 차변에 1,000원, 대변에 5,000원이야. 차이가 4,000원이 차변에 나죠? 자, 그럴 때 나오는 거 대손삼각비로 바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4,000원입니다. 처음에 기본 분계가요. 차변의 대손삼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거는 기본적인 분계고요. 우리가 잔액이 있는데 실제로 못 받게 됐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잔액이 부족하잖아요. 4,000원 어떻게 할 거예요? 4,000원 바로 차변의 대손삼각비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액이 부족할 때는 대손삼각비, 대손충당금 차변에 다 나오더라.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회계처리 대손금 회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수. 자, 거래처가 파산으로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 5,000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대손 처리하였던 이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 볼게요. 그 전에 우리 저번에 대손 처리를 하면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했죠. 외상매출금이 대변으로 가고 차변에 뭐가 왔어요? 대손충당금이 왔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돈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받았어요? 우리 현재 지금 현금으로 받았어요. 5,000원 현금으로 받았어요. 대손 처리했다는 건 차변에 대손충당금 대변에 외상매출금 자, 다음과 같은 분계를 그 전에 파산이 나서 못 받았을 때 못 받는 시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계 처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거래처에서 미안했어 그때 내가 이제 사업이 다시 잘 되니까 돈 다시 줄게 라고 해서 5,000원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차변에 저는 뭐가 생기나요? 현금이 생기죠. 그럼 대변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외상매출금은 없어졌어요.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을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그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을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없애줬거든요. 대손 처리하면서 없애줬기 때문에 지금 외상 매출금 잔액이 없어요. 그런데 돈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차변에 갔던 대손 충당금 대변으로 끌고 오실 거예요.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고요. 자, 얘는 109번 코드 사용하겠죠. 왜냐하면 외상 매출금이 108번 코드를 사용할 거니까 자, 얘는 109번 코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대손 충당금 다시 늘려준다. 줄였었잖아요. 대변에 있어야 느는 거거든요. 대손 충당금은 차변으로 갔었기 때문에 파산하는 시점에서 다시 늘려주는 대변으로 보내주는 여러분들 회계 처리하실 거고요. 자, 똑같이 이번엔 어음을 부도로 대손 처리 그 전에 했다. 이 받으러 온 2,000원을 우리가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했다면 차변에 현금이 올 거고 대변에 어떤 계정 과목 올 거냐면 우리 처음에 대손 처리할 때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변에 받으러 온 다음과 같이 처리했기 때문에 자, 이 대손 충당금은 어떻게 온다? 다시 대변으로 불러들여서 더 많이 생기게 한다. 대손 충당금 쌓이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고요. 회계 처리 받으러 오면 110번 코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대손 충당금은 그 짝꿍 111번 코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초과 보도록 할게요. 기말 현재 외상매출금의 대손삼각비는 우리가 1,000원만큼 못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잔액을 보니까요. 2,000원이에요. 잔액이. 더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1,000원만큼만 못 받을 것 같은데 2,000원이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는 지금 대손충당금에 대한 잔액을 다음과 같이 분개하겠습니다. 차변에 대손삼각비 2,000원 있는 거고요.
대변에 대손충당금 2,000원이 있는 게 지금 이 분계예요. 대손충당금 잔액이 2,000원이 있는 이런 분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 필요해? 1,000원만 있으면 좋겠어. 1,000원만 있으면 좋겠어. 자, 얘가 1,000원이면 좋겠어. 얘가 아니죠. 대손삼각비가 아니고 대손충당금. 자, 대손충당금이 나는 아니야. 2,000원이 아니고 1,000원이면 좋겠어.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1,000원으로 만들어주려면 대변에 있는 걸 1,000원으로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차변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차변에 어떤 게 대손충당금이 1,000원으로 대변 자리는 항상 수익 자리죠. 수익의 발생. 자, 그러면 이 수익의 발생과 관련된 계정 과목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환입 다시 들어왔다. 대손충당금 다시 우리한테 들어온 거야. 수익이에요. 왜 수익이에요? 차변에 우리는 비용을 더 썼기 때문에 반대되는 계정 과목이 수익이죠. 비용을 쓰는 거. 돈 지출하는 거, 수익은 돈이 들어오는 환입하는 계정. 대손충당금 다시 환입한 계정이야 라고 해서 여러분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 쓰실 거고요. 1,000원 두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드러움에 대한 건데 바드러움에 대한 대손삼각비가 우리는 500원인데 잔액 얼마 있는지 확인해 볼까? 이때 1,000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1,000원만큼 다 필요 없어. 500원만 두면 돼. 그러면 이 차이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하나요? 차변에 대손충당금으로 줄여줄 거고요.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된 거야. 수익. 환입 500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입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설정하고 싶은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보다 더 많다. 잔액이. 그럴 경우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하실 거고요. 줄여줄 때는 원래 대손충당금이라는 아이는 대변에 있는 아이예요. 근데 줄여주려면 우리가 차변으로 보내서 그만큼 줄여줘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결산 첫 시간에는 어떤 거 같이 공부했었나요? 현금 과부족,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방법, 회계처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현금 과부족보다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그렇다고 물론 현금 과부족을 공부를 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 아니고 시험 문제 다 매번 등장을 하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 부분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 환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한 번에 이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공부를 하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